저희가 자바를 배울 때는 기본적으로 버전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버전은 거의 자바 5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만들 때 저희가 웹 개발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가장 많이 쓰는 게 혹시 스프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스프링이라고 하는 녀석이 최신 버전이 일단 스프링 보트로 얘기하면 3.0이고 스프링은 6.0이에요. 6점대와 이제 스프링 부채 3점대를 저희가 작년 말에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작년 말이니까 지금 몇 개월 지난 상태인데 아주 따끈따끈한 녀석이죠. 그 작년 말에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JDK 8이나 9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새로 이제 발표된 스프링 6.0, 5점대만 해도 8, 9였는데 6.0에서는 이제 버전이 11을 건너뛰고 17 버전으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을 이용해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고 치면은 걔네들이 지금 그 지원하고 있는 또는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녀석이 7 버전이니까 7 버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어쩌면 7 버전보다 더 하위 버전인 8까지 아셔도 상관없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현장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작년 말에 11월 달에 나온 그 따끈따끈한 녀석을 여러분들이 만질 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그죠? 어쩌면 그 전 버전을 다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8 버전까지는 확실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좋겠고 이후 7 버전까지의 내용들도 알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는 일단 기본적인 코딩에 대한 내용을 먼저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바 8이나 자바 17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뒤에서 차근차근 비판하는 방식으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기본 코딩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룰 때 이 버전과 상관없이 모든 언어 또는 모든 플랫폼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코딩 그 구조라든지 방법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알게 될 내용은 이제 코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구조적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결체적인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에스펙트 오리엔트 프로그래밍 이런 거 볼 텐데 이거는 방법론이죠, 그죠?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법에 해당되는 거고, 실질적인 그 코딩은 그 방법론을 걷어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보이는 자바 프로그래밍이 뭐냐면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요소들이 있어요. 언어에는. 바로 데이터, 그다음에 연산자, 제어구조, AI. 여기까지만 하면은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야? 좀 정리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겠죠. 그죠? 뭔가 이거를 유지보수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 느낌을 보충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정리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구조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조를 잡겠다는 일이에요. 그다음에 배치 제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 빨간색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코딩이 되어야만 방정리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 기본적인 빨간색에 대한 내용을 생각보다 조금 오래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이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음 진도는 뭔가요? 저희 언제까지 이거 하나요?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불안불안하게 진도 나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갑니다. 알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 코딩이 안 되면 방정리가 의미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거든. 여러분들이 이 방정리하기 전에 이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약간 속도를 내주면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제가 적당하게 속도를 내서 갈 거니까 알겠죠? 네. 저희가 어떠한 언어를 배워도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배워요. 자바 프로그래밍과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일단 우리가 코딩이라는 걸 배우려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지 먼저 이해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자바를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지, 어떻게 이용하게 되는 건지, C 언어든 뭐 파이썬이든 다 똑같아요. 알겠죠?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언어들이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자바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요소들이 뭐가 있으며 저희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가 저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와 이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알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코딩 교육이든 아니면은 코딩 테스트들 이런 걸 보잖아요. 바로 이제 여기 이 내용을 보는 거예요.
알겠죠? 코딩 교육이나 코딩 테스트, 여기가 실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하고 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 연습을 조금 해봐야 내가 한 번이라도 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야 제 자신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그걸 내가 뭐라는 걸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걸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거는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용자가 나 뭐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만들게 되는 그 능력은 바로 윗단계에서 해결하는 거고요. 뭐 코드 데이터라든지 뭐 구조화라든지 교체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 아무리 잘해봤자 코드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방 정리를 하는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자취 생활한다고 합시다. 자취 생활할 때 내 삶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내가 구매한 내 생활 가전이나 주방 기구나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구들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방 정리를 열심히 하는 거 알겠지? 뭐가 달라지냐면은 내 삶이 그게 달라지는 것보다는 방이 깨끗해졌다라는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뭐 새로운 뭔가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위에 있는 별까지 하게 되면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이후에는 방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잘하면 뭐가 좋아진다? 방이 깨끗해지고 물건 찾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뭐 기본 코딩이 안 되는 게 방 정리 잘하면 뭐해. 그죠? 내가 뭐 믹서기 쓸 줄도 모르고 믹서기도 없는데 뭐 방 정리를 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까? 자, 일단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객체 지향까지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몰아주고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려보고 뭔가 만들어보고 또 다른 성취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객체 지향 분석과 이제 설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뭐라도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아마 이쯤에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바로 만드는 것보다는 다른 계열의 언어를 한번 다뤄보고 언어가 달라지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면서 웹 기반으로 아마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어제 여러분 선배들 영상 봤어요? 안 봤구나? 자, 시작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지만 그 시작이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이쪽에 대한 트렌드나 이쪽을 좀 봐야 되는데 시선이 이쪽 가 있어요. 웹툰, 게임 이런 거 보겠다. 이걸 돌려서 틀어 놓으면은 겨우 보기라는데 놓으면 또 이쪽 가는 거지. 그래서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데 이제 자기소개할 때도 봤겠지만 저는 여기 열심히 하러 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계속 이쪽으로 안 보고 이쪽만 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용수철을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놓으면 다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굳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아니야, 사람은 바뀔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계속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증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객체 지향까지 하고 미니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프로젝트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웹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때 필요한 내용들이 뭐 컬렉션이라든지 예외 처리, 뭐 스레이드라든지 기타 등등을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컬렉션, 뭐 예외 처리, 뭐 스레이드, 뭐 스트림 API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털어놓지 않고 필요할 때 프로젝트 하면서 그때그때 DI가 필요하면은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엮어서 설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간단하게만 잠깐 보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는 제가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리가 배워야 할 기본 내용들이 바로 저희 두 번째 판.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 판이에요. 어떤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언어도 값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 값의 표현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파이썬을 공부하든, 자바를 공부하든, C++를 공부하든, 어떤 언어를 공부하든 값이라는 형태를 표현하는 식이 있어요. 자바에서는 정수를 3, 4, 2, 6 이렇게 표현하고요. 논리값은 true, false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이런 값들이 있어요. 여기까지 뭐 괜찮죠, 그죠? 값이 있으면 값을 연산하는 연산자가 있게 되는데요. 그 연산자가 언어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이 C 언어로부터 파생된 그런 물려받은 재산을 갖고 있는 언어들이 많아서 자바도 C 언어로부터 파생된 언어거든요. 언어 계열이 누구를 본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호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기호를 가져왔는데 C 언어는 기호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자연스럽게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학에서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생겨먹었습니다. 전혀 모르겠죠. 그죠? 저렇게 연산을 하고요. 이렇게 연산을 더 하게 되면 할당 연산자, 대입 연산자 이런 것도 나오겠죠. 그렇게 변수라는 개념이 들어오는데 이 변수도 보면은 그냥 수학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그냥 수학인가? 이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하게 될 코딩은 그냥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어려운 수학도 아니고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뭐보다 크다, 작다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쌤, 진짜예요? 그게 다예요. 에이, 근데 그걸 못해요? 프로니까. 왜 그걸 못하지? 문제는 항상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저거를 암기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한 시간도 안 돼, 몇 분도 안 돼서 키워드 다 암기하고 저 다 외웠어요. 집에 갈 거야. 알겠지? 요소 하나하나를 외웠다고 해서 코딩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저 기호를 배우는 게 아니라 기호를 엮어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들은 음표 몇 개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엮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영어를 여러분들이 할 때도 단어를 내가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단어 200개 안에서만 사용해도 영어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200개 안에서 대화가 안 되는 이유는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엮어낸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그 순서를, 그거를 어떠한 순서로 엮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엮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자, 대화해보세요라고 하면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엮어내는 걸 이렇게 공부를 해요. 아, 모르겠어. 이거 외워버려. 그냥 패턴을 외워버려. 그냥 아예 문장을 외워버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상황에서 딱 그 문장만 반복되겠죠. 마치 로봇처럼. 저는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몇 개요? 저는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아니, 어떤 햄버거요? 저는 햄버거 하나만 주세요. 문장을 외워버리는 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어떻게 해서든 얘를 조합하려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 많이 들어가겠네, 그지? 자, 영어를 여러분들이 자꾸 엮어내는 작업을 하려면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엮어내는 작업을 두려움을 갖지 말고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을 갖지 말고 엮어내는 작업 말을 하면 돼요. 근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영어는 상대방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걸 자꾸 평가할 수 있다는 느낌, 뭔가 같이 판단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말할 때 약간 좀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안 되는 나와의 문제점에 뭔가 이제 버벅거림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대화를 이 기계하고 하면 돼요. 편하게. 얘한테 야, 이거 해봐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러는 거 알겠지. 얘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얘가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해요. 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하고 조합이 잘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는데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굳이 사람이 결부될 필요 없이 얘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죠?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돼요. 많이 해보시면은 조합할 능력이 생기거든요. 저게 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덧셈 뺄셈 또는 부등호, 크다 작다 이런 거에다가 조금 어려워지는 난이도가 언제냐면은 이런 게 들어갑니다. if라고 하는 블럭 같은 게 있어요. 그게 4개 정도의 그 명령어가 있는데 저게 if 가로로 감싼 순간 어떤 느낌이 드나요? 위에서부터 실행해서 내려오다가 조건에 따라서 와이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흐름을 건너뛰거나 흐름을 반복하거나 이런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이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의 기능으로는 크게 2가지밖에 없지만 좀 디테일하게는 4가지, 5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 흐름을 제어하는 녀석이 들어가게 되면은 흐름 파악이 조금 어려워지긴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흐름을 제어하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데이터를 담을 때 일괄적으로 담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제 배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배열까지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모든 언어의 공통 분모를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은 내가 작성한 대로, 작성 순서대로 실행되는 게 기본인데 그런 절차를 작성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절차 작성하는 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능력,
기본적인 어떤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간단해요. 내가 이제 연산을 나열하면 되는 거야. 쌤,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다야. 근데 그게 어려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그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경험해보면 알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언어를 배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필수 언어. 모든 언어들의 필수 공간은 여기까지 알겠지?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언어를 배우든 모든 언어의 공통 분모의 필수는 여기까지예요. 알겠어요? 이 이유는 언어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어봤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는. 하지만 알게 되면은 코드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혼란스럽지 않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근데 언어를 배웠다고 합시다. 이거 배웠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할 수 있는 걸까? 여기까지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계산이야, 계산. 계산하는 것밖에 없다고. 더셈 패셈, 크냐 작냐 이런 거야, 알겠지? 아, 쌤, 진짜요? 응, 그거밖에 안 돼. 아, 근데 요즘은 막 코딩에서 막 로봇, 인공지능 막 더셈 패셈 그걸 여러 조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결국은 계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어를 배웠다라고 하면 이 언어라고 하는 녀석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컴퓨터로 보면은 장치 중에서 CPU라고 알아요? 메모리라고 알아요? 그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장치를 이 자바 언어로 녹여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PU와 메모리 장치가 떤 건지는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자, 나는 CPU와 메모리가 뭔지 모른다. 많이 들었죠? 삼성에서 뭐 CPU를 만들었네, 안 만들었네, 이런 얘기 나오고,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메모리는 기억 장치고, 그죠? CPU는 연산 장치라고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CPU하고 메모리의 능력을 아무리 뻥튀기 한들 연산을 잘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연산을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내 절차를 만들어서 얘한테 자바로, C언어로, 파이썬으로 아무리 복잡한 연산을 언어로 그냥 막 기가 막히게 막 만들어가지고 걔한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걔는 연산만 열심히 하는 거 알겠지. 하지만 그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언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자, 언어를 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었어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 제가 계산을 조금 부탁드릴게요. 3 더하기 2 더하기 2는? 아니,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우리 머릿속에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계산할 수 있는 능력만 쓴 거예요. 언어는 거기까지. 그렇다면 지금 치료라고 말했잖아요. 이거는 바로 뭐야? 입으로 말한 거잖아요. 입은 CPU와 메모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머지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입력과 출력을 하기 위해 장치들이. 그게 파일로 출력을 했으면 하고 싶기를 원하면은 파일을 이제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 스피커로 말하게 하고 싶다면 스피커라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모니터, 키보드 이런 게 있죠. 그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언어가 아니라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인 거예요. 알겠죠?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치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 장치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언어가 쓸 수 있게끔 함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언어가 쓸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함수 형태, 쟤네들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다시 얘기합니다. 자, 언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 돼, 알겠죠? 근데 언어가 장치를 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서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데, 저기 보는 것처럼 리드라든지 프린트 같은 형태의 함수로 제공해줘요. 제가 프로그램 할 때 또는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를 이어주는 그런 접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점이란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그렇죠? 혹시 인터스텔라 들어보셨어요? 영화 봤어요? 어머나 옛날 영화인데. 나이가 다 많으시구나. 스텔라와 스텔라를 이어주는 접점이 있었어요. 그 영화 보셨으면은 그 접점에 해당되는 애가 있어요. 어디에 있었죠? 어? 안 봤나 본데? 아니, 그, 스텔라로 갈 때 어떤 뭐가 있어서 거길 통해서 갔지 않았어요? 그쵸, 블랙홀 같은 건데, 웜홀이라고 하고, 안 봤구나? 아,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아, 인터스텔라라는 게 뭐 귀여운 있긴 한데, 뭐 어릴 때 봐가지고 뭐 손가락 빨고 와서. 어쨌든, 인터스텔라라고 한 녀석을 우리가 보면은, 스텔라와 스텔라를 이동할 때 접점이 있었어요. 그 접점이 소속 교체의 웜홀이 생겨가지고, 걔를 통해서
다른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이 역할하는 이 접점, 얘를 인터페이스라고 해요. 인터네트워크, 인터넷 아시죠? 네. 인터넷도 그거예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기술인데요. 그때 우리가 그 이어줄 때 사용되는 접점이 있어요. 그게 인터페이스입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리드와 프린트 같은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어플리케이션을 프로그램할 때 언어가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접점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 언어가 갖고 있는 기능과 플랫폼이 결합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데 플랫폼이 강력할수록 언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강력할수록 예를 들어서 내가 3이라는 결과값을 얻었다고 했을 경우에 3을 홀로그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플랫폼에 홀로그램이 있다면, 그죠? 또는 3이라는 결과값을 자동차 바퀴 3바퀴 돌리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면은 자동차가 플랫폼이면 바퀴를 4바퀴 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계산한 내용들, 우리가 알아낸 어떠한 그 회전율, 이런 것들을 실제 소반할 수 있는 게 플랫폼이고요. 어떤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언어의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프로그래밍에서 언어를 배울 때는 많은 플랫폼을 다루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플랫폼은 하나하나 각기 다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폼을 다루기보다 언어를 배울 때는 최선의 플랫폼을 다루는 게 좋겠죠. 아니구나. 맞죠? 그래서 플랫폼은 최선 다룰 건데 일단 언어 갖고 있는 이 장치는 CPU와 메모리일 거고요. 얘네들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은 이제 자바 언어를 이용할 건데 지금 보여지는 기호들은 자바 언어를 제공하고 있는 기호들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이제 플랫폼이 키보드와 모니터를 쓸 건데 그 키보드와 모니터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함수 형태 접점을 이용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접점을 API라고 하는데 이 플랫폼 API를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하게 될 건데 가장 기본적인 콘솔과 기본적인 모니터와 키보드만 가지고 처음에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걸로 언어를 배웠으면 이제 방정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정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여기서 뭐 어려워요 그러는데, 그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필요성을 못 느껴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취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막상 자취를 하잖아요.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내 세상인 것처럼 그쵸 처음에 물건 하나 둘씩 들어옵니다. 왜 살아본 적이 없으니 물건을 어디에 들어온다는 것은 개념이 없어요. 원래 살아본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가져올 때 어디에다 둘지를 먼저 생각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없어요. 그냥 가져와요. 그러니까 뭐 집이 점점 난잡해지겠죠. 아, 그렇게 됩니다. 아직 안 살아봤구나. 그렇게 됩니다, 분명히. 점점 그냥 얘가 어디에 거주할지를 생각 안 하면 막 들여와요. 점점 이제 아무 데나 일단 있겠죠. 그렇게 놓다 보니까 마치 계획성 없는 건물을 졌던 것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내 삶의 질이 점점 이제 안 좋아지는 거야. 그렇지? 갑자기 물걸레도 가져오는, 뭐 하나 들어올 때 들어올수록 점점 내 거는 이렇게 쌓여만 가죠.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 몰랐던 걸 알게 돼요. 내가 3차원에 살고 있었는데 내 짐들이 2차원 세계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쪽부터 이렇게 쭉 차오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내 공간이 좀 좁아지는 거지.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죠. 아, 나는 3차원 지구 살고 있었지. 하면서 이제 약간 수납 공간도 위에다 좀 만들고, 뭐 올리고, 뭐 겹치고 막 이러면서 내 공간을 좀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막 그냥 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얘가 관련 있는 것끼리 잘 정리해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물건 못 찾습니다. 알겠죠? 왜냐면 2차원 평면에 쌓여 있다 보니까 막 뒤져와야만 되는 거야, 이렇게. 어디 있었지?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이렇게 돼 있어도 뭐가 어딘지 다 확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달라고 하면 못 찾아.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코딩은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면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살아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게 공감이 될 거예요.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공감이 잘 안 돼서 조금 느낌이 조금 그런가? 뭐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거죠. 바로 코딩을 안 해보고 또 코딩에 대한 실질적인 그 복잡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안 정리하자 그러면 그게 필요한가? 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조금 뭔가 짐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가지고 좀 복잡하게 볼륨감을 키워가면 좋긴 하겠는데 그렇게 복잡한 볼륨감을 키워가기 전에 저희는 방정리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왜? 그만한 시간과 여러분들에게 그만한 기회를 주기가 쉽진 않아요. 알겠죠? 그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채워나가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코드를 좀 늘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강정리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강정리라는 게 뭐 어떤 식이냐면 일반적인 모든 제품에서 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뭘로 보이세요? 핸드폰? 나 잘 그렸네. 핸드폰 이거 아는 거 보니까 뭐 저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정도의 그림이었네요. 이 핸드폰 잠깐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이 안에는 조금 뭐라고 할까 누가 봐도 정리가 된 듯한 그러한 이제 케이스 블럭이 존재하죠. 그리고 그러한 정리된 듯한 느낌의 내용을 열어보면은 결국은 흐름이에요, 흐름.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코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의 흐름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흐름을 제어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듯이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흐름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전기선을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 안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전기선 보세요. 쟤는 이 안에 갇혔죠. 이 안에 갇히고 만약에 얘하고 대화하고 싶으면은 이 버스라는 선을 통해서 일정한 약속을 통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으로써 얘는 이 안에 갇혔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다른 표현을 얘기하면은 이걸 만들 때는 이 버스를 떠나서 이거 안쪽에서는 이 안에 것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의 범위를 지역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코드를 만들면서 이런 구동 절차를 갖고 있는 부분을 모듈로 나누지 않고 그냥 만들게 되면은 이 삼합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제 모듈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좀 복잡해져요. 어떻게 복잡해지냐면은 이 모듈을 만약에 없애버리면 선이 이렇게 엉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고 해도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만 손보면 되는 건데 여기만 손보다가 잘못 걸리니까 얘가 영향을 받아버리지. 영향을 서로 주고받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뭐 하나 망가지면 그냥 이 판을 전체가 가버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얘만 손보면 되는 거고 뭐 얘만 따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우리가 모듈화한다는 거, 코드를 좀 방정리한다는 거는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지역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분리해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신 분? 자, 저희가 지금 공부하게 될 내용이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이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개념적으로 조금만 얘기하긴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안전벨트 매시고 자, 우리가 구조적인 프로그래밍을 이제 하기 전까지 이제 간단하게 코딩을 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